안녕하세요.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채널,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 끝에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 한 편을 전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표정, 무심한 말투, 혹은 너무 오랜 침묵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쉽게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말 한 줄이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를 흔들기도 하고, 한순간의 외면이 나에 대한 모든 감정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런 감정을 반복해서 겪게 될까? 그러한 질문을 마음속 깊이 눌러 담은 채 우리는 또 하루를 지나갑니다. 비록 그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쩌면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장면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기억은 감정과 결합될 때 가장 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에 오래 남는 기억은 대개 기뻤던 순간보다 당황스럽거나 서운했던 감정과 얽혀 있습니다. 중장년의 삶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챙기고 주변을 배려하며 언제나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무언의 역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 감정 하나 솔직하게 꺼내는 일조차 무언가 민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꺼내지는 못했지만 되새기며 혼자 견뎌온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다친 날, 혼자였던 순간, 무언가를 애써 참아냈던 마음에 대해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진 못했지만 나 스스로는 꼭 꺼내보고 싶었던 그 감정들을 이제는 천천히 마주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정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느낀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섭섭함, 외로움, 불안, 혹은 억울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순간에도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반복해 되새기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러한 생각이 떠오를수록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결국 스스로의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받은 내가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된 시걸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연한 불편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리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외롭구나. 방금 그 말이 서운했구나. 그 표정에 마음이 다쳤구나. 이처럼 내 감정을 스스로 표현해보면 마음속에서 감정이 부풀어 오르기보다는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름 붙여진 감정은 이제 나를 휘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감정을 숨깁니다. 나만 유난스러운 것 같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봐 그냥 참고 넘기는 일이 많아집니다. 중년이 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감정 표현이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로 직장의 책임자로 살아가며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쌓여 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말투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갈등에 쉽게 지치며 스스로도 낯선 감정 반응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가장 자주 되새기고 계신가요? 무엇이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는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어른스러움은 아닙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감정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은 그 순간에 느꼈던 외로움이나 서운함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왜 그런 감정이 나에게서 나왔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분노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일 뿐, 그 아래에는 종종 두려움, 수치심, 외면당할까 하는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황이 정말 그 말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말이 내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결핍을 건드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칼 융은 분노는 종종 슬픔의 갑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전에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늘 눈치를 보며 자라야 했던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유난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인정받고자 애써온 사람은 사소한 무관심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감정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 쌓여온 기억, 정리되지 않은 상처들이 지금의 감정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표면에 드러난 감정보다 그 감정이 어떤 뿌리에서 자라났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지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라고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말에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라는 물음 뒤에는 나도 존중받고 싶었다는 절실한 바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상처받고 흥분했을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반응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차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감정에 휘둘리는 일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마음의 근원을 바라보는 연습이 결국 나를 지키는 힘이 되어줍니다. 중년 이후의 감정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거나 순간적인 기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때로는 무의식의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파도를 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천천히 이름을 붙이고 그 뿌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감정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감정을 바라본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껴왔고 그중 많은 것들을 괜찮은 척하며 넘겨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고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것이 관계의 예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도 잘 알기 어려워졌고 무엇이 불편한지조차 선뜻 말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가? 그 감정을 꺼내어 놓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는가?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내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껴안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연민,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약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그 감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상황이 괴로웠는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던 순간을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강한 척하며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만큼 외롭고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 참았다고 믿었던 감정들이 결국에는 나 자신과 가장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의 언저리를 이제는 나만이라도 들어주어야 합니다. 어떤 말에 마음이 아팠는지, 무엇이 가장 서운했는지, 지금 가장 필요한 감정은 무엇인지 천천히 스스로에게 묻고 조용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에 대해 느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참고 양보하고 견뎌왔던 그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감정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연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때로는 무거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나를 잃게 만드는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고 감정을 모두 받아들이며 늘 참고 양보하려 할수록 나 자신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심리치료사 나사니엘 브랜드는 모든 심리적 질환은 경계의 붕괴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서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경계입니다. 심리적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힘든지를 솔직하게 아는 것. 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경계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에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과는 만남의 횟수를 줄이며 피로감이 쌓인 가족관계에는 잠시 쉬는 시간을 두는 것. 이 모든 것이 경계이며 그 경계는 나를 위한 보호장치가 됩니다. 경계를 지킨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수록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관계를 붙잡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관계는 붙잡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건 제 몫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 상황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제게 상처가 됩니다. 이처럼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표현들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중년의 시간은 더 이상 사람에게 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고 관계를 조절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참고 견딘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진짜 친밀함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에 눌리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지켜내는 기술을 하나씩 익혀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이 경계를 지키며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술은 단지 이론만으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흔들리고 부딪히며
조금씩 배워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삶의 지혜란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지냈던 진실이 있습니다. 말이 줄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니며,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말이 많을 때보다 말이 적을 때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서로를 조용히 기다려줄 줄 아는 관계야말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진정한 인연입니다. 삶의 지혜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잠시 멈추는 것,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처럼 아주 작은 실천이 결국 내 일상을 바꾸고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불편하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내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든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기보다 조율하고 억누르기보다 흘려보내는 방식이 오히려 나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시점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굳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그저 미소 지으며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은 이제 감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깊이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감정을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나를 위해, 그리고 내 하루의 평화를 위해 써야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써왔고 이제는 그 감정들을 좀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다룰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감정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따뜻한 정리의 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말을 듣습니다. 참아야 한다. 괜찮은 척해야 한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들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작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이야기를 꺼내는 법은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아도 좋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견뎌낸 것에는 존엄이 있다. 우리는 그저 버텨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지켜내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왔던 감정들, 표현하지 못했던 서운함들, 어딘가에 기대고 싶었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자신에게도 존중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섭섭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내가 참 많이 외로웠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혹시 자신이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셨다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고 있구나 라고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감정은 흘러가야 사라집니다. 잡아두면 곪고 무시하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인정해주면 조금씩 가라앉고 결국에는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조용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문장이 아니라 짧은 숨처럼 한 문장씩만 나에게 건네도 좋습니다. 오늘은 나도 괜찮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버티지 않고 들여다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잘한 거야.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마무리입니다. 그 마무리를 함께하며 오늘의 이 감정 여정을 다정히 타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당신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정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마음을 꺼내어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감정을 먼저 살피느라 자신의 마음을 한참 뒤로 밀어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며 삶의 방향이 바뀌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혼자만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누구나 비슷한 고비를 지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감정 연구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공감의 시작이며 공감은 치유의 시작이다. 당신이 들여다본 마음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함께한 이 감정의 여정은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감싸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기억도 결코 작거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런 감정은 다른 사람들도 겪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곳, 함께하는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인생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매일 하루 한 편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정을 바라보고 감정을 존중하며 그 감정 위에 삶을 지어가는 사람. 바로 그런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삶의 온도를 지켜가는 채널,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